그 이해찬이라는 분을 뺀 나머지 원로들이 저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긴장해야 되는 쪽은 저는 누구냐? 이분 보셨어요? 너무 제가 처음엔 좀 웃다가 이 사람이 재선 국회의원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뭐 킨텍스 대표 뭐 이런 것도 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자기 옆에다 데려다 놓고 이런 대북 사업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이화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김성태하고 같이 그 북한에 돈 보낸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김성태 그 쌍방울 그 조폭 출신 사장하고 대질신문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가서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아 회장님 이랬다는 거잖아요. 김성태가 열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내가 저 형님하고 모셨는데 지금 자기한테 맨날 성태야 이러던 놈이 들어와갖고 아 회장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소리를 엄청 질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근히 좀 소심하고 은근히 겁이 많고 은근히 좀 순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거 국정원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이화영한테 물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체크하려면 다른 데 가서 체크해야지. 이거 북한에 돈 보내는 거 괜찮냐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좀 사람이 좀 바보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화영이 소리 질러서 이빨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 이빨이 빠졌다. 이게 지금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여러 신문이 소리를 악 하고 지르니 이빨이 빠졌다라는 걸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뭐 예전 사건 떠오르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한 50대 이상은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제가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게 그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저 송사 걸리신 분들이 있죠. 특히 민사 사건이라는 게 끝도 없이 오래 가잖아요. 민사 사건 걸리신 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빨이 빠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마음병에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이 의지로 참고 가잖아요. 근데 몸이 먼저 망가지는 그게 이 이빨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이빨이 빠져서 또는 이 여기 그 잇몸이 그 너무나 약해져서 치과에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제가 치과 의사한테 들었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 극도의 스트레스에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신호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은 저렇게 웃기게 했지만 고함을 쳐서 이빨이 빠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분도 아주 극도의 지금 공포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 사건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조인들도 보면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거는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 그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관련해서도 저게 결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래 판례들은 결제 서류가 저렇게 있을 때는 공범으로 많이 처리를 해왔대요. 그래서 저게 이재명 및 대장동 일당이 빠져나오기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지금 법조계에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빨에서 먼저 이제 신호가 간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저 당사자들이 받을 때 민주당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고 있느냐 했는데 이제 드디어 출구 전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구 전력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이번에 보시면 비명계도 저 보니까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런 그 대표적인 비명계들도 부결표 던지겠다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평소 때 그렇게 이재명 내려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왜 부결이냐? 첫 번째부터 자기네 당대표를 넘겨주는 거는 검찰에 넘겨주는 거는 지지자들 볼 때도 영 면이 안 선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부결하자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체포동의안 앞으로 줄줄이 올 텐데 조홍천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부결해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철은 이 대표적인 이낙연이겠죠. 이분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부결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해줄게.
근데 그다음부터는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표적인 친명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총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총선은 4개월 전에 공천 준비가 시작이 된다. 이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건 무슨 정성호라는 사람이 왜 다른 비명계랑 입을 맞추나 이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총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성호라는 분은 이재명이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거는 한참 뒤에 가서 할 일이다. 총선 4개월 전이면 올해 말이란 얘기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냅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친명계 대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문제는 이 권노갑이라는 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올해 94입니다. 94.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민주당 원로 중에서 최고 원로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이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뭉쳐서 부결시키지만 다음번에는 민주당 대표로서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가라 이거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잘 새겨듣겠다. 새겨듣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일단 해주시고 그 뒤는 그거는 이제 씹어 먹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할 얘기 없으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싫을 때, 말 안 들을 때 잘 새겨듣겠다라고 뭉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딱 그런 거죠. 상대방의 면은 세워주면서 그 말을 듣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새겨듣겠다. 지금 이 권노갑 고문이란 이분도 이때까지 구속을 2번 당하셨습니다. 돈 문제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하나는 개인 사건은 대법에 가서 무죄를 받았고, 하나는 그것도 뇌물인데 한 200억 돼요, 추징금이. 그러니까 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자기 개인 돈이 아니란 얘기죠. 뭔가 조직의 그 죄를 짊어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2번 구속이 됐고, 한 번은 유죄고 한 번은 무죄. 나중에 뭐 특별 사면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하면서 이제 돈 문제는 남부럽지 않게 일을 저질렀던 분인데, 어쨌든 지금 94살이니까 지금 완전 어른이죠. 민주당 쪽의 대표적인 어른인데,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해라.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 이 얘기 무슨 뜻일까요? 제 느낌은 지금은 비겁하고 당당하지 않고 그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다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그만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뭐 이재명이라는 분은 매사에 그렇듯이 잘 새겨듣겠다. 근데 지금 요 정도는 아니지만 이 권노갑 선생이 지금 94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영한 분, 이분 대표적으로 나오시는 분,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죠. 그 국회 사무총장 했던 유인태라는 분은 지금 아까 권노갑 선생에 비하면 뭐 아주 청년입니다. 올해 75밖에 안 됐습니다. 75 대신 어쨌든 원로 반열에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자진 출석을 해야 되고 영장실질심사 좀 받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보세요. 대선 치고 인천 나가고 지금 이걸 피하는 모양들이 꾀죄죄해 보인다. 꾀죄죄해 보인다. 그리고 구속 좀 되면 어떠냐? 거저 먹으려 하나? 아니 그래서 그 보여드린 게 뭐냐면, 민주당 원로들의 말이 굉장히 지금 직접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꾀죄죄하다. 자기네 당대표한테 꾀죄죄하다. 거저 먹으려 하나. 이런 얘기가 이제 절제 없이, 저분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이, 말을 막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뭐 정청래나 뭐 이런 분들처럼 말을 막 하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저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아까 그 이화영이라는 분이 이빨이 빠졌다고 얘기한 게,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이빨이 빠지는 스트레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상황을 빠져나갈 것이냐,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런 원로들이 꾀죄죄하다, 거저 먹으려 하냐, 당당해라, 떳떳해라 이런 얘기를 원로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는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에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뭐가 얽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해찬이라는 원로는 똘똘 뭉쳐서 보호해 주자라고 얘기했지만,
이해찬이라는 분은 뭐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뭔가 좀 지금 좀 수상쩍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수상쩍습니다. 한 당의 원로라는 분이 지금 굉장히 그 이재명이라는 분을 완전히 옹호하고 나섰거든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이해찬이라는 분을 뺀 나머지 원로들이 저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긴장해야 되는 쪽은 저는 누구냐?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죠. 이게 당에서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오늘 바로 오늘 2월 27일 민주당 수준 결정의 날. 요즘에 참 잘 만들어요, 카드를.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딱 넣는 걸 카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만들었고 수준 결정의 날.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지만 이거는 카드 뉴스 만든 사람의 일이고 그 다음에 저 지금 한 10초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서 민주당 수준이 결정이 되면 이게 수준이 이번에는 분명히 그 부결해 주는 쪽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 원로들이 나섰잖아요, 지금. 원로들이 나서서 민주당도 이제 그 자기 분열을 시작을 하겠죠. 다음에 체포동의안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오고 이러면서 지금처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버티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 총선 공천권까지 들고 어디든 주머니 속에 넣고 그 뭐 옥새 나르시하고 뭐고 저분은 뭐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쓸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도 옥새 들고 갈 사람인데 그런 저분이 버틸 수 없게끔 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 멀쩡한 원로들이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처럼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 덕분에 올라가는 그 프리미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제 정말 정책으로 지금 이재명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다 깎아먹으면 그 다음엔 정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미래를 내보이고 있느냐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저 이재명을 저렇게 내치고 이제 진짜 그 당의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본인들의 비전이 뭔지를 얘기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자리에 머물 수 도저히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늘 2023년 2월 27일 민주당 수준 결정의 날이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바닥에 처박혔는지를 보여주겠지만 그 이후에 저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국힘이랑 저 민주당이랑 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본인 정당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날이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이 우리 정치 바닥의 날, 그 바닥을 빠져나갈 그 전망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오늘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 정치가 지금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좋아지기 전에 나빠지는 그런 날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